안녕하세요. 이도희입니다. 이번에는 그 일렉트론과 그 수소 이온과 수소와 서로 충돌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그 빨간색은 양성자이고 그 초록색은 전자, 안정된 궤도에서 돌고 있는데 저 옆에 이제 푸른색의 전자가 올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가까이 오면서 그 초록색의 전자가 그 영향을 받아서 전자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 멀어지고 또 그래도 그 초록색이 푸른색이 좀 멀리 있기 때문에 그 상당히 그 원에 가까운 그런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파란색이 점점 더 가까워 오면서 초록색이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조금 더 멀리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도는데 조금씩 가까이 오면서 그 초록색의 전자가 양성자에서 멀리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이제 전자하고 그죠? 푸른 전자하고 양성자하고 거리 때문에 다시 오는데 여기서 그죠? 그 가까이 충돌하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 푸른 전자의 그 거리가 궤도를 돌고 있는 전자의 거리보다 멀기 때문에 이제 그냥 영향이 없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자는 그죠? 푸른 전자는 와서 그 녹색 전자를 흔들어 놓고 그냥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녹색 전자는 또 다시 그냥 안정된 궤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원래 S웨이브는 원운동인데 원운동에서 조금 찌그러져 있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이거는 에너지를 조금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것은 다음에 한번 논의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반응 전 후에 그저 왔다가 가면서 그 전자의 운동이 조금 변하긴 했지만 튀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잠깐 설명하면 하이드로젠과 일렉트론이 서로 작용하는 거고, 그 1이 제일 가까운 때고 5분의 3은 지금 이제 그 속도가 한 5 정도가 제일 그 중간 값인데 조금 떨어진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700프레임을 다 지나가면 에너지를 조금 더 빨리 해서 전자를 보내겠습니다. 여기서 회전하고 있는 전자는 그 아까 그거랑 똑같이 안정된 궤도를 돌고 있는 거고, 그 충돌하기 위해서 날아오는 전자의 에너지가 아까보다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그 상태는 비슷하고 이럴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자는 지금까지 멀리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초록색 전자는 잘 돌고 있는데 지금 조금씩 더 가까우면서 그죠?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멀어질 때는 조금 더 멀어졌다가 한 바퀴 다시 돌아오고 있죠. 근데 그 푸른색 전자의 영향으로 다시 멀어졌습니다. 그죠? 이때 그 전자의 궤도를 살펴보면 어떻게 해서 파란색 전자가 양성자에 가까워져 온 거를 알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튀어나갈 건데 그죠? 우리 포물선 운동하듯이. 그런데 바깥쪽에 전자가 있으니까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얘가 원운동을 하고 초록색 전자는 밖으로 나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전자를 익스체인지 교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멀어지는 저 전자는 이제 점점 더 멀어지고 완전히 바뀌어서 파란색 전자가
서로 돌고 있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록색 전자는 멀리 이제 요 헬륨, 그죠? 전자는 바뀌었지만 이제 그 수소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중성이니까 저게 멀리 그냥 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에너지를 조금 더 높여서 한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5분의 5, 에너지가 조금 더 높아졌죠. 이때 똑같이 전자가 회전을 하고 있는데 전자의 속도가 조금 더 빨라져 가지고 다시 오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출발하는 전자의 그 거리가 조금 멀어지는 거는 같은 프레임 정도, 프레임이 한 700프레임 정도 되는데 그 정도에서 그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속도가 빨라서 조금 더 먼 데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에너지가 조금 더 가까우니까, 에너지가 조금 더 크니까 점점 가까워지고 이제 그 회전하고 있던 그 전자의 영향을 조금 받는 것 같죠. 그래서 이 전자를 그 교환하는 이런 것들도 보는 게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서로 거리가 그저 비슷하게 나타나지고 전자의 그 거리가 가까우면서 그저 회전하는 전자가 조금 멀어질 때 그저 파란색 전자가 더 가까이 다가오면서 그러면서 플러스 전화 하나랑 마이너스 전화 하나랑 이렇게 되면서 파란색 전자가 그죠, 양성자를 회전하면서 새로운 수소 전자가 되고 아까랑 비슷하게 그죠, 처음에는 그냥 스캐터도 되고 나갔지만 이번에는 전자가 전자가 양성자를 도는데 아까랑 달라진 게 뭐냐 그러면 수소에 고립되어 있는, 방부되어 있는 전자의 궤도가 상당히 멀어졌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 밖으로 나가는 전자의 그 초록색 전자의 에너지가 그렇게 그 길이가 짧은 거 보니까 에너지가 작고 이 파란색 전자의 에너지가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아닌 익사이트 스테이트로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회전할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번에는 조금 더 그 속도를 빨리 해서 에너지를 높여서 5분의 6이니까 에너지가 조금 더 높아졌죠. 이럴 때 어떤 형식이 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있던 것들하고 지금은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전자와 그 양성자와 전자 사이의 거리에 한 두세 배 정도 있을 때 서로 반응이 일어나는 것 같고, 그 더 먼 곳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가까이 오고 이제 한 3배 정도 거리 되니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들어오는 전자의 궤도도 약간 변하고 회전하고 있던 전자도 영향을 받아서 타원 운동을 하고 있죠. 그동안에 얘가 멀리 가면서 파란색 전자가 더 가까워지니까 초록색 전자가 돌아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회전을 했죠. 그런데 초록색 전자랑 가까워지니까 초록색 전자가 튀어나가고, 그죠, 들어왔던 전자는 다시 양성자에 구속돼서
원운동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나가는 전자의 에너지가 속도가 빠르니까 에너지가 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구속되어 있는 전자의 에너지가 좀 작기 때문에 요 바로 전에 봤던 5분의 5에서 봤던 그 정도보다 반경이 더 짧은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놈의 에너지가 많이 갖고 나갔기 때문에 여기서 회전하는 전자의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지금은 타원 운동을 하고 있죠. 우리가 뭐 지금까지 잘 봤겠지만 타원 운동을 할 때 에너지를 살펴봤었죠. 중력이랑 이렇게 두 개가 운동할 때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들어오는 전자의 속도가 더 빠를 때, 그죠? 아직은 안 보이죠? 속도가 더 빨라서. 그래서 원운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속도가 오는데, 그 꼬리의 길이를 쭉 보면 꼬리가 길면 길수록 속도가 더 빠른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보다 더 빨라졌죠. 그래서 이렇게 오면 아직은 큰 영향이 없지만 가까이 오면서 그죠? 우리가 그 반경을 R이라고 한다면 R의 한 3배 정도까지 가까이 오면 영향을 받아서 지금 이제 조금씩 영향을 받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장반경처럼 되고 타원 궤도로 바뀌어서 또 단반경처럼 되고 이렇게 되는데, 네. 여기서 저 이제 가까이 오면서 전자가 멀어지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전자가 가까이 왔긴 했는데 전자의 속도가 그저 들어오던 전자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튀어나가는 듯 했는데 저 초록색 전자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그죠? 회전이 반대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우리 반시계 방향으로 쭉 돌고 있었는데 이게 방향을 바꿔서 시계 방향으로 그저 전자가 돌아가는 것, 이런 현상을 나타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하게 그 수소하고 전자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전자를 치어내고 또는 뭐 자기가 그 에너지가 작으면 못 튀어내지만 그죠? 에너지가 작을 때 못 튀어내고 에너지가 클 때는 튀어내면서 자기가 궤도 전자로 바뀐다, 이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하고 다음번에는 이 헬륨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이만 끝납니다.